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저번 주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자주 들었잖아. 오토파일럿 잇따른 사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무려 200만 대를 리콜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감도 안 오죠. 200만 대를 어떻게 다 리콜을 하지? 와, 진짜 이거 뭐 테슬라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제 주변에도 이 뉴스를 보고 실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일까 약간 싶기는 해요. 네, 차들 리콜한다는데 괜찮느냐? 야, 기사 보니까는 이거 오토파일럿으로 사고 내는 거 이런 거 보고, 야, 이거 오토파일럿 쓰니까 이렇게 사고 나니까 리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혀 걱정을 안 한다. 뭐 제 구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이 리콜이 직접 우리가 센터를 가가지고 리콜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리콜이 되는 거죠. 그래도 리콜, 이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부분이니까 수정이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반론을 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과연 이 테슬라 타시는 분들에게 이 리콜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 보면은 뭐 진짜 이런 식이거든요. 앞에 차를 그대로 쾅 해가지고 테슬라 결함 때문에 이렇게 리콜한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날조 아닌가 싶은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게 리콜이 되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런 리콜을 하겠다. 리콜의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리콜을 했겠죠. 그 개선 방법이 어땠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텍스트 크기를 늘리고 알림을 더 눈에 뜨는 위치로 해서 터치 스크린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경고 가시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썼을 때 뭔가 알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눈에 확 띄게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봤을 때 좀 가시성, 시인성,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업데이트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뭐 상관이 있는가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 두 번째, 활성화와 이탈을 단순화하기 위해 두 번 이렇게 스톨크, 그러니까 기어봉 이렇게 두 번 땡기면 오토파일럿이 작동하죠. 이거를 한 번으로 바꿔줬다. 이거는 진작 업데이트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토 스티어를 사용하고 신호등 접근할 때, 그리고 고속도로 표지판 이런 거 멈출 때, 멈추는 건 뭐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뭐 엄격감을 높였다. 요구사양. 그러니까 제대로 핸들을 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보고 있는지, 전방 주시하고 있는지. 테슬라 차량들은 앞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확인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함, 좀 더 보수적으로 갔다. 그리고 부적절한 사용이 감지되면은 일주일 동안 무려 오토스티어 사용을 제한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뭐 요새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예전에 뭐 제가 차를 살 때만 해도 유튜버 하신 분들이 그냥 당당하게 막 썼어요. 치터라고 하죠. 그게 치터지 뭐 보조장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데 아직도 그러나? 네, 그런 게 만약에 걸리게 되면 테슬라가 판단했을 때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오토파일럿을 작동하고 있는데 너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 못 써,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라는 거. 네, 이게 바로 OTA 리콜이에요. 그 200만 대 리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떠세요? 이거 뭐 자율주행 기능 결함, 테슬라 차주를 어쩌나? 와, 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송 이거 크게 뭐 문제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토파일럿에 했을 때 좀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어디자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하고 OTA를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준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본 거 봤을 때는 이거 테슬라 오토파일럿 쓰면은 거의 뭐 난리 나는 것 같이 200만 대, 거의 뭐 회사가 휘청일 것 같은 그런 리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네, 물론 이거를 평가절하하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리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토파일럿은 분명히 전방 주시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좀 뭐한 운전자 보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딴짓을 하는 거 좀 더 제한하는 거, 이런 업데이트, 네, 절대 무시할 만한 업데이트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간다? 가가지고 막 물리고 막 3-40분 기다린다? 우리나라 뭐 회사들이 그렇죠. OTA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리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굳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국에 이 리콜을 다 공지해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도대체 아이오닉, EV9 이런 차들은 리콜 소식이 왜 안 나올까 하실 거예요. 네, 아무튼 간에 뭐 여러분들 판단하신 건 뭐 여러분 몫이니까 뭐 이게 뭐 틀린 거
팩트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리콜한 거는 맞다. 하지만 기사 나온 거 테슬라 치면은 그냥 리콜 소식이 이렇게 거의 난리 났어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는 절대 타면 안 될 차 같지만 뭐 어떻습니까? 현실 어때요? 그리고 반대로 EV9나 아이오닉5를 검색해보면 어떨까? 좋은 뉴스밖에 없죠. 현대모비스 긍정적 평가. 와, 냉온탕 글로벌 호평인 차가 이렇게 안 팔려. 안전성 평가서 최고 안전 등급, 뭐 좋은 북미 올해의 차. 야, 아이오닉 쳐보면은 뭐 깜짝 달라진 외관. 이런 건 안 좋은 얘기인데, 운전을 신나게, 인생 즐겁게, 이런 차 타고 공도에서 즐겁게 탔다가 큰일 나십니다. 포르쉐랑 비벼본다. 올해의 전기차, 올해의 국산차. 야, 미래형 전기차. 야, 그래서 지금 얼마나 팔립니까? 이런 차. 네, 그래서 이게 국내 기사. 네, 우리 국내 기사 믿지마. 미국 거만 믿어. 라는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적어도 테슬라와 아이오닉5 다른 전기차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보시려는 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서 살고 계세요. 이런 뉴스만 보고 판단하시면은 과연 올바른 결론에 얻으실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소식은 할리데이 업데이트가 지금 미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후기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뿌려보고 그 다음 좀 많이 뿌리고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업데이트 방식이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저는 이제 38 버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할리데이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까지 38 버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할리데이 때 그냥 한 번에 다 받읍시다. 그래야 데이터 적겠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제 차랑 비슷하게 뽑은 분들도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았습니다. 제가 요새 세수를 좀 잘못했나? 로션을 잘못 발랐나? 예, 테슬라 업데이트, 테슬라 오는 사이에 좀 이런 얘기들이 있죠. 얼굴 순으로 업데이트가 간다. 이번에는 글러먹었다. 제 얼굴이 글러먹었다. 아무튼 간에 할리데이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트위터, 이제 X죠. X를 보면 이런 후기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주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변을 3D화 시켜주는 거, 어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어라운드 비슷하게 이렇게 구현한 거를 큰 기대를 사람들이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뛰어나다. 기존에 초음파가 없으신 차를 운행하셨던 분들이면은 이거 초음파 없이는 좀 아닌 것 같다. 비전 이거 형편없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보고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 차는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시겠죠.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라이안 호프먼님이 올리신 건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슈퍼차저. 누가 봐도 슈퍼차저죠. 이거를 높낮지 2D가 아니에요. 2D가 아닙니다. 3D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해놨다. 이거 뭐 라이다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구현했다. 비전만으로 다 센싱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라이다는 필요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는, 라이다보다 더 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차선까지 다 라이다는 이런 거 못하지 않나? 라이다는 차선을 읽지는 못합니다. 그럼 차선 읽는 라이더 차 있는데요? 그거는 카메라랑 라이다랑 센서 퓨전한 거지 라이다만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데, 테슬라는 카메라만 보니까 당연히 다 있겠죠. 차선이 또 약간 이거 보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초음파 없는 비전만으로 이렇게 주차 센서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흐물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이걸 쓰라고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무리 돌려도 거의 고정돼 있죠, 차선이. 와, 이거는 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 좀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차가 움직이면서 전부를 스캔해서 미리 3D화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구현을 했다라는 거.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기대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많이 좀 올리고 계신데, 보시면 차선이 막 그렇게 막 움직이진 않아요. 이제 차선까지 이거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어라운드 뷰가 부럽지 않은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거의 초기 빌드잖아요. 이게 계속 발전이 되면은 과연 어라운드 뷰를 전 대체를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약간 좀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구동 방식은 평소에는 계속 이렇게 막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차할 때라는 좀 판단됐을 때, 좀 저속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갑자기 바뀌게 되죠. 후방, 특히 이제 전진 후진을 좀 저속에서 하게 되면은 주변이 이렇게 다 인식하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딱 보이죠.
하자마자 주변을 쫙 본 건 아니고 움직이면서 미리미리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여줬는데 후방 하니까 갑자기 이거 딱 띄워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어라운드 뷰보다 훨씬 나은데? 아닌가? 그건 좀 오반가? 네,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감을 좀 올리고 있고요. 뭐 다양한 거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분도 있고, 여기는 와 이거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차고예요. 차고. 딱 봐도 차고죠? 차고에서 찍은 건데, 와 화질이 좋지 않은 부분 죄송합니다. 근데 예전과 막 찌글찌글하는 게 좀 덜하죠. 이거는 기억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이걸 다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를 2D로만 보게 되면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D로 하니까 여기 끝에 오른쪽 이쪽에 뭐 있는 것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막아놓고 있습니다. 띵띵 소리 나시죠? 이거 인식을 한 거죠. 초음파가 없는 차인데. 네. 참고로 지금 초음파가 있는 차량들은 이 업데이트가 뿌려지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마 초음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초음파를 같이 이용하건 아니면 초음파를 제거를 하든 있는 기능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와 수탑하죠. 이런 거 보면은 쓸 수 있지 않나? 지금의 초음파가 없는 차량들은 이거를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테슬라 좋아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주디 이제 할리데이 업데이트 통해서 이게 좀 업데이트 되면은 좀 그런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진짜 3D화를 한다는 게 차고 아까 보셨죠? 그려놓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 이야 참 이거 뭐 라이다야? 라이다 없으면 안 됩니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업데이트 된 부분이 있죠. 사용자 지정 잠금 소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문을 잠그고 차에서 멀어지면은 뛰어가면서 경적울이 울리면서 차가 잠기잖아요. 그 소리를 커스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전 뭐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거 기분 따라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비하실 분이 이거 보시고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차가 이상하다. 네,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재밌는 위트 있는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 과속 알림 이런 것들은 아직 제대로 이 트위터에 나온 게 없더라고요. 조만간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웨이즈 앱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웨이즈 앱을 쓰면은 이미 구현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초음파가 달려있는 차라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초음파가 있어서 이걸 못 쓴다? 초음파기는 그냥 두면서 이것만 좀 넣어주면 안 될까 싶은데 뭐 상충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거를 통합할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고 뭐 초기 빌드니까 좀 급하게 내놓은 감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니까 초음파 없으신 분들은 빨리 이게 들어와서 이 주차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 알림 과연 이제 티맵과 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번 할리데이 한국 업데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빨리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업데이트가 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 소식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앱에서 최근에 앱을 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옵니다.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각종 어플을 깔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신의 움직임이랑 이런 운동 데이터 이런 것 이 앱에 공유를 하겠느냐라는 업데이트인데 테슬라 앱에서 이런 거를 요구한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테슬라 앱이 이게 피트니스 앱도 아니고 이건 보통 이제 뭐 나이키 앱이나 뭐 그런 운동 앱에서 들어가는 것들인데 왜 이런 업데이트가 들어갔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가 멀어지게 되면 알아서 문이 잠기게 되죠.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주택이 있으신 분들 차랑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벽 하나 다 두고 그 안은 집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블루투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차량 가까운데
잠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갤럭시도 들어가고 아이폰도 들어가는 그 파장을 이용하면은 실제로 움직임 같은 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차키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움직임 데이터까지 활용한다는 것이죠.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션을 통해서 움직임, 걸음걸이, 위치 같은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여기다 기존에 있는 블루투스까지 더해서 실제 차 위치에 있을 때, 차 문 앞에 있을 때만 차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차 문 앞이 아닌데 단독주택이라서 그냥 차하고 핸드폰이 가까울 뿐인데 물리적으로 벽을 넘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말로 밖에 있는 사람이 개꿀하면서 이렇게 문 열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도난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까지 좀 더 쓰겠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런 거를 쓰기 전에도 테슬라가 이런 걸 좀 잘했습니다. 좀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안 돼요, 이게. 하지만 여기다 좀 더 정확성을 더한다는 거, 바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신차에만 적용이 되냐? 아니죠. 현대기아나 이런 차들 같이 신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오너들도 심지어 테슬라 차 산지 4년, 5년 넘은 이런 차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테슬라랑 다른 제조사랑 언제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거 OTA 따라한다, 우리도 따라한다 이런 게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한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 물론 OTA 통해서 리콜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절반 이상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입고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좀 빨리 따라와줘야 제가 이제 다른 차들을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폭풍 할인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이렇게 가면 아마 다음 차도 테슬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고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건가?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좀 아쉬운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번 영상은 테슬라 리콜 소식, 그리고 테슬라 할리데이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테슬라 모션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